또로로로로로로. 아이쿠 영차. 저벅저벅 저벅저벅. 아이고 눈부셔. 서쪽 방향창 내다보니 눈부심은 잠깐. 지혜는 비처럼 날카롭대 어울림에는 무리가 없다. 햇살 눈부심이 잠깐이듯. 우리 공부의 점검도 이와 다름이 없어야겠지? 아, 네. 잘 봤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오늘 햇살 명상이라는 제목의 카툰으로 좀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좀 잔잔하게 또 보고 온 것 그쵸. 같아요. 스님께서도 또 잔잔하게 내레이션을 하신 것 같은데 어때 안나 씨와 민영 씨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 네. 이제 카툰 이름은 명상이죠. 네. 그래서 보통 불교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뭐지 명상 많이 하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안나 씨도 종종 하나요? 보통 두통 있으면 두통 아. 두통이 있으면. 있으면 네. 아니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렇죠. 네. 뭐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명상을 하면 좀 이렇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나요? 저 그렇더라고요. 릴렉스. 릴렉스 되니까 좀 혈액순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두통도 사라지는 것 같고. 네, 우리 스님께서는 지금 입이 또 근질근질 참고 계신데요. 네. 뭐 서희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면서 이게 햇살을 들어오는 거를 이제 보고 가신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햇살 보신 그 이후부터는 사실 저도 지금 빨리 나중에 우리 통 크게 소통하자에서 스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민영 씨는 좀 어땠어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햇살 이렇게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상상하면서 만화를 봤거든요. 일광욕을 좋아하잖아요. 평상시에도 민영 씨가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아, 네. 많이 충전을 해야 됩니다, 네. 햇빛을. 저는 그- 지금 햇빛 좀 없어요. 왜요? 집에서. 집에 반지하예요. 햇빛이 없다고요? 아, 네, 햇빛 너무 필요해요. 아니 저는 어떤 그리고 내 고향은 산페테르부르크에서 또 러시아 런던처럼 또 햇빛부터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니 분명 안나 씨가 되게 얼굴이 하얗잖아요. 네. 햇빛을 안 봐서. 저 되게 부러웠다고 생각했는데 햇빛을 못 보고 있는 거군요. 아 그렇구나. 민영 씨 근데 네. 혹시 뭐 아까 얘기하면서 네. 이런 햇빛 쬐면은 떠오르는 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맞다. 제가 예전에 거북이를 키웠었어요. 근데 이 거북이들이 일광욕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햇빛에 이렇게 딱 어항을 내놓으면 돌 위에 올라가서 손이랑 발을, 다 발인가요? 내 발을, 아니 설 수도 있어요. 네. 내 발을 쫙 펴고 햇빛을 이제 맞으면서 오. 마치 그 모습이 명상하는 듯한 모습처럼 저에게는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만화를 보니까 거북이가 떠올랐어요. 그 혹시 거북이의 이름도 있나요? 혁철이라고. 왜 혁철이요? 네, 김혁철입니다. 왜 혁철이라고? 제가 제 네. 여동생이랑 둘만 지내다 보니까 너무 아. 든든한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거북이를 그 조그만 네, 거북이를 네, 혁철이라고. 네. 좋은 취지였네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렇게 떠오르네요. 네. 그런데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스님께서 햇빛을 맞으면서 또 짠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커피, 뭐 차 이런 걸 많이 즐기지 않나요? 좀 어떤가요? 그럼 뭐 다도 네. 일상 다반사라는 말처럼 음. 일상 중에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공양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조금 여유를 느낀달까? 여유를 위해서 마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외국 문화는 잘 모르겠어요. 에스프레소 같은 거는 금방 마시고 또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간다고 외국 문화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차를 마실 때는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맞아요. 선택해서 마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좀 차를 마시는 게 기다림의 미학 아닌가 싶어요. 그 차가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아, 그렇죠. 보통은 또 차를 한 번만 우리진 않으시잖아요. 계속 그렇죠. 또 그 찻잎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우려 드시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또 기다림의 미학, 또 인내심 이런 것도 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아, 좋은 얘기를 또 드려봤고요. 굉장히. 네. 아, 우리 또 우리 안나 씨가 아까 네. 명상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요새 워낙 사람들이 바쁩니다.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하여튼 10분쯤만 맞아요. 그러니까 10분씩만 명상을 하면 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이 명상이 대세라고 하는데 특히 최근에는 또 불교 명상이 또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우리 스님께서 혹시 이제 집에서 명상을 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 명상을 쉽게 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뭐 쉽게 할 수 있는 팁이라는 게 따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공식 툴을 이해하면 모든 게 다 명상이 되는데 툴이요, 툴. 네, 아. 툴이라 그러면 좀 그런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행할 때 이제 위파사나에서는 호흡을 관하는 수행을 하고요. 가장 쉬운 거죠. 내 몸에서 가장 일어나는 빈도수가 많고 늘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수행 주제로 삼았고 또 화두로 치자면 불교에 있는 1700 공안이긴 한데 꼭 굳이 그게 어른 스님한테 어떤 문제를 받지 않았으면 자기가 궁금해하는 어떤 내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도 들다 보면 그게 명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또 그런 게 없다면 이제 요새 흔히 하는 멍 때림 그것도 있죠. 그렇죠. 저희도 또 멍 때려 봤죠. 네. 근데 이제 불교 명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초 지식, 기초 교리를 좀 듣고 나면 멍 때림도 불교 명상으로 돌릴 수 있고 호흡도 그렇게 돌릴 수 있고 흔히 뭐 단전호흡 같은 것도 약간 이제 좀 터부시하거나 문제시하는데 그거를 이제 위파사나 호흡으로도 얼마든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수행 주제를 늘 자기 곁에서 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들게 되면 명상으로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보통 명상을 하면은 이제 삼매경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본인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이제 인지하면서 이제 어떤 맞아요.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 숨소리를 들으면 잠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은 그냥 잘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잠에 빠지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아, 정말요? 늘 깨어 있으라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요. 잠으로 간다는 건 자기가 많이 릴렉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뇌파가 많이 안정된다는 건데 마음이 안정되면 졸음이 오게 마련인데 그 지점에서 어떻게 내가 정신을 깨우느냐 그거는 이제 본인의 몫인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보통은 문제를 들면 긴장하거나 이래서 마음이 편안해지지가 않는데 거기까지는 잘 갔으니까 고무적이네요. 잘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맞을까요? 아니, 잤는데 잘했다고 하시니까 네.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고 있는데 이쯤에서 스님이 이 만화를 어떻게 그리게 되셨는지 또 지찬 스님의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드디어 스님 시간이 왔습니다. 네. 네, 여기서 또 길게 얘기하면 질문 시간에 또 그게 또 줄어들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이제 차를 마시다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이제 햇빛을 보고 햇빛을 마중 나가듯이 햇빛이 오는구나. 그래서 차를 들고 햇빛 속으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면 어두운 곳에 있다가 햇빛으로 나가면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 점점 눈이 적응이 되면 햇빛 속에서 눈을 뜨게 되고 또 사물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햇빛 속에서 사물을 바라볼 때도 햇빛이라는 게 큰 광명인데 그 큰 광명 안에서 내가 눈을 처음에는 적응을 못해서 못 뜨다가 그 속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눈을 뜨는구나. 그 그냥 일상적인 일을 보고 이거를 깨달음과 내 공부를 여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점검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햇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느꼈고 또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한번 대화를 통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라 스님도 찾아봤고 또 어라 오늘은 무슨 일도 한번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이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좀 여쭤봐야겠죠? 네, 해설을 듣고 이제 머릿속에서 다양한 궁금증들이 많이 떠오를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죠. 네, 바로 통 크게 소통하자입니다. 제가 처음 합니다, 제가. 네, 진행하면서 이 문구를 처음 하는데 어쨌든 이제 드디어 제가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저희가 궁금한 것들 좀 자유롭게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네, 또 1주문 제가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스님께서는 커피를 드시면서 네. 또 수행을 또 하시다가 밖에 비친 이 햇빛을 보시면서 가셨는데 보니까 서쪽 창가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해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오. 네. 제가 잘 캐치를 한 건가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해질녘이나 해뜰녘이나 이런 것보다 서쪽 창이라고 약간 비유적으로 썼어요. 아. 서유기에 보면 이제 서쪽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아. 구법 여행처럼 서쪽이 어떤 방향적으로 불법이 살아 있고 깨달음을 전해주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비유적으로 이제 서쪽 창이라고 했죠. 근데 해질녘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약간 멋있는 해석이고 그렇게 봐주니까 재밌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해질녘 햇빛을 보고 눈을 찌푸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노을 아닌가요? 그렇죠, 노을? 노을이라고 하죠. 네. 노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부셨다라고 하셔서 사실 좀 의아하긴 했어요. 아, 네. 해질녘에도 햇빛을 보고 눈부실 수 있구나. 근데 이게 이렇게 또 좋은 또 뜻을 담고 있어서 또 한 번 오늘 스님 배워갑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알고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 똑똑한 사람이 똑같은 것이 아닌가요? 뭐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빈도수가. 근데 이제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많다고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거로 똑같다고는 할 수 없겠죠. 네. 그런데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식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지식, 경전, 어떤 철학을 접해서 좀 더 지혜로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많다 이렇게는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또 불교적 지혜는 연기적인 어떤 관통하는 안목이 좀 필요하거든요. 연기적으로 보고 중도의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지혜로운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 하나 네. 있네요. 지혜는 저는 이전에 들어봤는데 지혜는 파냐 있어요. 반야. 파냐 네. 맞아요?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 빨리어의 이제 그 제일 발음은 큰 지혜? 네, 반야지혜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은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불교적 어떤 안목에 대해서 지혜를 얘기할 때 빠냐라고 하는데 그 빠냐를 빨리어를 그 중국어로 음사를 따올 때 비슷한 단어를 쓰다 보니까 반야라고 썼던 거예요. 그럼 지혜 같은 경우에는 네. 지식과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뭐 지혜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그런 문제 자체를 좀 잘 해결하는 현명하게 뭐 이렇게도 봐지는데 네. 불교에서의 지혜는 아까 스님께서 뭐 연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출가제일하고 열반제일 주관을 두고 얘기하니까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한 소소한 지혜, 그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도 지혜에 들어가요. 네. 들어가는데 이제 불교적 지혜라는 마지막에 연기적으로 내가 해탈을 하고 집착에서 벗어나고 그런 중도적인 안목을 이제 궁극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불교의 지혜와 일반적인 지혜 내지는 또 지식과 차별적으로 얘기하지 소소한 지혜가 좀 더 깊어지면 불교적 지혜로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어요. 마치 사마타와 비파사나처럼 사마타라는 어떤 집중된 마음이 지혜의 위파사나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사마타 없이 위파사나를 논할 수 없고 지혜 없이 사마타라는 어떤 집중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끗 차이인 거예요. 네. 그 지혜를 이제 올바르게 본다라고 네.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던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면 뭐 똑똑함,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네. 지혜라는 게 지식을 포용하는. 그러니까 뭐 코끼리 발자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혜를. 그러니까 다른 발자국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의미의 어떤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식, 지혜. 저는 나중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겠죠? 어떻게? 본인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오. 또 아,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되면 지혜로운 지혜로워서 사람을 만날 수 만날 수 있다. 네, 그런 안목이 생기니까 그런 사람을 또 키울 수도 있고 기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서로 상호간에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서로 알아보겠네요. 네, 그렇겠죠. 아, 그러면 이제 저는 힘들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좀 던져야겠습니다. 네, 네. 아, 쉬운 질문이 있어요. 그래 먼저 던질게요. 예, 하세요. 오라스님이 그때 말씀하신 우리 공부할 때 점검 이건 뭔가요? 아, 점검. 요 만화에서의 점검은 햇살을 보고 느낀 어떤 깨우침의 어떤 방식을 보고 아, 나의 어떤 공부의 깨우침이나 지혜들이 이 자연처럼 자연의 모습처럼 자연스럽게 녹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점검을 한 거예요. 스님이 되건 선생님이 되건 교수님이 되건 어른이 됐을 때 그분들은 참 높이 있고 훌륭하고 다가가기 어렵고 그런 대상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늘 그 자리 그 모습으로만 존재하면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고원의 가치라는 게 높이 있는 그 가르침, 진리라는 게 딱 그 상태만 있고 널리 모든 세계에 포용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아, 그 공부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자연처럼 늘 숨쉬는 공기처럼 햇빛처럼 그렇게 우리하고 녹아나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말한 점검을 말했어요. 저 안나 씨가 생각보다 쉽다고 했는데 쉽지 않았고요. 저는 만화를 보면서 아마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만화의 가장 결정적인 문구는 그거 같아요. 어떤 거? 지혜는 빛처럼 날카롭되 어울리면은 무리가 없다. 오. 햇살 눈부심이 잠깐이듯. 무슨 말이죠? 아니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말씀 스님께서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좀 잘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나는 어떤 원래 깨달음을 얻어야 될지. 이 질문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안나 씨가 해주셔서 네, 약간 좀 더 풀이하자면 이거예요. 자연처럼 깨달음이라는 게 번뜩이고 황홀하고 뭐 어떤 광명을 나타낸다면 처음에는 눈을 뜰 수 없이 그 광명에 와 대단하고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햇빛 속에 있으면 적응이 되면 눈을 뜨잖아요. 마치 깨우침도 이래요. 우리가 스승과 진리를 추구할 때 그 고원의 가르침과 진리 때문에 너무 황홀해서 또는 너무 환희로워서 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의 어떤 경계가 눈을 멀게만 만들어버리면 모든 사람하고 소통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문구 중에 빛처럼 날카롭고 어떤 어울리면 무리가 없다. 날카롭고 뭔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어울림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하고 통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꼈을 때 그 햇빛이 내 공부를 점검할 수 있었던 게 내 공부를 하다가 얼마든지 다양한 경계와 경험이 올 수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도 뭔가 광명을 보거나 부처님을 볼 수도 있고 화두를 들다가 뭔가 천지가 개벽할 만한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고 낑쑥과 나무 비유경에도 나오지만 그런 깨우침 후에 봄의 청정이 일어난 후에 팔정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 소통하면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거를 고원의 가르침처럼 너 멀리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일상에서 있는 거야 너한테도 다 있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떤 깨달음과 어떤 지혜가 날카롭게 딱 찌를 수는 있지만 거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끝나는 돼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보편화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일상화, 보편화, 일상 속에서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가치를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리살타. 네, 상부보리 하와중생 네. 이런 것도 좀
통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내 깨달음을 그냥 나한테서 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밑으로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멋진 말을 또 한번 했네요. 앨범을 준비하시는 거죠? 아니 이번은 즉흥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안나 씨가 아까 공부에 대한 점검을 물어보셨는데 스님께서는 수행자로서 본인의 공부를 점검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스님들이 이제 공부를 해가면 이제 처음에 지금처럼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이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라고 하면서 이제 자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경험이 최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게 돼요. 그건 스님을 떠나서 모든 수행자, 제가자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 공부가 내 마음 자체 안에서 자만이라든지 또 법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깨달음에 대한 현상에 대한 고귀한만을 내세워서 내 경험이 돼버리면 그거 안 되거든요. 에고를 벗어나야 되는데 나라는 것에 또 집착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라는 식으로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점검해야 되고 거기를 또 거기서 넘어가면 내 공부가 어떤 현상이나 일상과 마주했을 때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에고를 또 만들어내느냐 그걸 점검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계율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어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내 마음에서 변화는 어떤가 이것은 어그리는 건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하고 점검하게 되죠. 그게 저의 점검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럼 자만을 내가 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알까요? 근데 그거는 또 네. 공부가 많이 되면 찰나찰나 바로 알아챌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는 지나고 나서 다 알게 돼요. 본인들이 아마 상황 속에서 알게 될 걸요. 네. 저는 뭐 자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항상 겸손하기 때문에 네, 못 느끼고 있지만 네. 그런데 이거 공부에 대한 점검 스님들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아니면 사람들도? 네,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네, 일상적으로 내가 일상적으로 내가 하면서 내가 안 좋은 마음을 썼나 안 썼나 그런 것들 점검하면 되죠. 네, 오늘은 이 햇살 명상이라는 제목의 카툰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좀 마무리를 좀 해봐야겠죠? 네. 네. 어떤 순서인지 알고 계시죠? 자, 가봅시다. 네. 어라? 통하였느냐? 아, 좋아요. 잘 깔끔했습니다. 맞았어요. 네. 네. 스님 오늘 카툰의 의미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늘 어려워요. 길게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짧게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 보니까 그 만화가 주제로 보자면 공부를 위해서 반짝이는 어떤 지혜를 얻었을 때 그 지혜가 다시 세상에 회양이 되고 녹아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평정이나 중도 이렇게 잡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평정. 예. 중도. 왜냐하면 가치나 진리도 그 가치나 진리라는 어떤 틀에 쌓여 있으면 고귀하니까 다이아몬드 같으니까 세상 속에는 없는 것이 되거든요. 거기에만 있는 것이 돼요. 그러면 사실 불교적인 어떤 진리하고 맞물리지 않기 때문에 내 공부가 많이 됐을 때 내가 자만하고 있나 하고 알아차리고 하시몬에서 중간 균형을 맞춘다면 그게 깨우침이 되고 햇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또 내가 아는 불교적 견해를 가지고 현해상을 내거나 마음이 이렇게 평정하지 않을 때 그걸 한번 알아차린다면 햇살 명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명상은 햇살에서만.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평정, 중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